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물류에 대한 취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국제물류업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물류가 뭔데? 저의 그 이번 그 채널에 부제가 니들이 물류를 알아 라고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류의 가장 기초적인 흐름, 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물류 또는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가 간단한 슬라이드를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이는 제가 강의용으로 종종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이 특정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물류 교육을 받게 될 경우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일단 물건이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해당 화물을 직접 수출 또는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즉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있고요.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물류 쪽에서는 이 셀러를 쉬퍼라고 얘기하고요. 바이어는 컨사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들 둘은 물건을 판매하고 또는 받기 위해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누가 인볼브가 되냐면 바로 뱅크, 은행입니다. 상품의 대금의 정산이나 기타 비용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개입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이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많은 서류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장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서류 작업이 요구되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거래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치죠. 그러면 수출기업인 쉬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물건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국제 간의 운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 또는 선박 또는 철도가 연결됐다면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 고속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국경 간 이동을 주로 트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운송을 혼용해서 사용해서 상품을 해외로 보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출기업은 이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특정 운송수단 하나를 선택합니다. 동시에 이 해당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겠죠.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출발할 수 있는지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얼만큼을 실을 수 있는지 그 해당 운송수단의 공급량의 현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들과 운송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절차를 또 밟아야겠죠. 그 운송수단이 뭐가 됐든 말입니다. 그 서류 절차에는 운임 그리고 기타 관련된 비용 문제도 같이 고민돼야 합니다. 직접 말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운송수단이 결정됐다고 또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수출기업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바깥으로 꺼내야 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당연히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로딩 또는 언로딩을 위해서 하는 지상 작업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를 수출기업이 결정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만으로 보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죠? 육상운송을 위해서 트러킹이 필요한 겁니다. 즉 트럭을 수배해야 하는 것이죠. 트럭이나 창고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운임 등 비용에 대한 내고는 당연한 거고요.
이 역시도 많은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뭐 픽업 앤 딜리버리 할 때 픽업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공항이나 항만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럼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죠. 상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관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통관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서류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수출기업인 셀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 어찌어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물건을 무사히 바이어가 있는 국가로 보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 거쳤던 모든 절차, 앞서서 이 아웃바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출 과정에서 했던 모든 절차를 사실상 이 바이어 도착지 국가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통관하고 육삭 트러킹을 통해서 바이어가 원하는 창고나 기타 공장 지역까지 물건을 무사히 딜리버리, 즉 화물을 인도해야지 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의 비용과 서류 절차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수출 기업들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해야만 할까요? 과연 그것이 효율적일까요? 수출 기업들은 원래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마케팅하고 또 판매하는 것이 자신들의 메인 잡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프레이트 포더를 비롯한 국제 운송 및 물류에 관련된 전문가 업체들인 것이죠. 이들은 셀러 또는 바이어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해 줍니다. 도착지에 도착해서 이들의 파트너 또는 이들의 지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지적했던 모든 일들을 수출입 기업을 대신해서 한 방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싸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말이죠. 자, 바로 여러분들은 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물류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가야 할 수 있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동시에 이쪽 업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아직은 취준생이지만 시간이 있으니 준비를 할 것은 무엇인지, 기타 자격 조건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전공 여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하죠, 여기서. 알았어. 그래,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마치 취업 전문가인 척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카고프레스라는 국제물류 전문지 편집장 및 대표를 맡고 있는 박준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에어 컨설팅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1989년에 저는 해운무역 신문사라는 기자로서 처음 이 언론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항공비즈니스라는 월간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1996년쯤에 지금 에어 컨설팅이라는 회사로 이직해서 카고프레스를 창간한 겁니다. 에어 컨설팅 회사에 있으면서 전임 그 대표이사님하고 이 물류 교육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카고 아카데미라는 프레이트 포워딩 상설 교육기관을 만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 기자 생활을 계속 했어요. 지금도 기자입니다만. 그러고 있다가
한 8, 9년 전에 국제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거기에 여러분들 같은 취준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인벌브 된 거죠.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17기라고 하죠. 총 17번의 교육 수강생들을 훈련해 가지고 우리 업계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키파의 국제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